오늘 1시에요, 1시. 그죠? 1시부터, 관세, 추가적으로 104% 이제 관세 발효되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장 초반에 지금 조금 분위기가 나쁘진 않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우리 형님들하고도 방송을 했거든요. 방송을 했는데, 여기 지수 흐름입니다. 흐름이고, 오늘 기준으로 오늘 기준으로 오후 1시부터, 예, 이제 상호 관세 발효입니다. 그죠? 오늘 오후 1시. 예, 오후 1시고, 근데 이제, 사실 아시겠지만은 또 미국이 중국으로 104%까지 올라갔죠. 예. 그 다음에 중국도 지금 보복 관세 계속 진행하고 있고. 근데 아마 바로 처리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낮아 보이고, 중국하고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국가는 약간 유예 또는 협상 카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중국 빼고 나면 조금은 이제 괜찮은데 거꾸로 놓고 보면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 오히려 1시 이유가 이제 그런 것도 있죠. 예. 오히려 역발상으로 보면 오전에 이제 저점을 잡을 수도 있다. 예. 물론 뭐 우리가 이걸 너무 내피셜로 보면 여러분들이 좀 그럴 수 있는데 잡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고 있기 때문에 요 점 한번 보시면 지금 오늘 아침에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건 뭡니까? ABL 바이오입니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엄청 변동이 컸잖아요. 이렇게 막 컸는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제일 아킬레스가 이제 하나 있기는 있어요. 예. 아킬레스는 지금 환율이 아킬레스긴 해요. 예. 이제 우리나라가 환율이 이제 지금 1,480원이죠. 예. 아킬레스긴 한데 지금 환율도 뭐 부차적인 거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아침에 지금 오전에 들어오고 있는 이 삼성전자의 강세가 약간의 강세가 조금의 또 내피셜적인 희망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 관점에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뭐 오전에 이제 한번 좀 떨어졌다가 지금 멈춰 있는 거잖아요. 멈춰 있는 거고 어제랑 똑같긴 해요. 외국인도 주식을 여전히 팔고 있고 원래 이쪽에서 이제 매도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진 않고 예. 그렇진 않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지금 저점을 잡는 과정에 대해서는 조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지금 뭐 배터리 같은 거는 그냥 강한 거고 상대적으로 이걸 뭐 특별히 의미를 두진 않아요. 예, 의미를 두진 않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힘이 좀 좋은 거고 그리 보시면은 뭐 시장 관점에서는 또 어저께 잘 아시겠지만은 요거는 그렇게 지엽적인 게 좀 많습니다. 요것도 물론 오늘 아침에 조금 약세 요인이긴 해요. 저가 수입품 관세. 그러니까 저가라는 건 생필품을 말하는 거거든요. 비싼 거 말고. 예, 요런 것도 이제 뭐 부담은 되긴 됩니다. 부담은 되는 거고. 뭐 채권 지수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원래 올해 1월 달에 들어가는 건데 연기됐으니까 요거는 뭐 큰 이슈는 아니고요. 유럽하고 요거는 호재고요. 예. 근데 이것도 이제 지금 당장 재료는 아니에요. 어제 장 마치고 나왔던 재료인데 뭐 특별히 그 섹터는 아니고.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EU하고 중국이 지금 실제적으로 그 국가별 수입 비중을 놓고 보면 동남아하고 유럽이 많거든요. 예, 요런 거고. 요거는 이제 오늘 이제 쉽게 말해서 미국 증시가 어저께 이제 막판에 빠진 이유가 바로 요거죠. 그냥 1시부터 그대로 강행한다. 예, 그래서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엄청나게 변동이 컸었는데, 뭐, 어제 잘 아시겠지만은, 초반 분위기는 너무 좋았었어요. 엔비디아도 거의 85달러 찍고 105달러까지 갔었는데 밀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막바지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직까지는 뭐 저점이 잡히고 그런 건 아닌데 한번 그렇게 한번 희망 회로를 돌려보시는 것도 또 너무 지나친 내피셜이 이제 여러분들이 힘들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주식을 하다 보면 그 선택지라는 게 많이 없을 때가 있어요. 뭐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하나유로스페이스 사가지고 수익을 뭐 얼마나 내겠습니까? 뭐 낼 수도 있긴 있겠죠. 수익이 날 수 있는 거는 딱 한 가지 섹터밖에 없어요. 정태주, 정치테마주. 예,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뭐 맨날 다르니까 오늘 오리엔트 전공은 또 날라가지만은 또 어제까지 강했던 김문수, 홍준표 관련주들은 다 빠진단 말이에요. 얘들도 여차하면 한 방에 죽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유니온 머트리얼 같은 경우가 보통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할 때 그거예요. 그 히토류 관련주. 자, 그렇게 보시면 오늘은 저점은 맞아요. 역사적 저평가. 근데 그건 이제 밸류에이션 관점이고. 그리고 좀 있다가 이제 한 20분 있다가 미국 중국이 열릴 건데 중국 지수도 뭐 변동성 크겠죠. 근데 시장 관점에서는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오전에 저점을 잡습니다. 오전에. 그래서 어저께 뭐 요거 ETF 5,900원에 손절하신 분들은 잘 하신 거고, 그리고 손절했다가 만약에 다시 사실 분들은 다시 5,900원 전후에서는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제가 6,150원에 요거 한번 말씀드렸죠. 예. 그런 거 참조하세요. 다 지금 요렇게 이제 그래도 꾸적꾸적꾸적 하게 되면 그런 거고, 종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오늘은 뭐 다른 매크로 시황을 이야기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는 또 다음 주에 검토회가 열리는데,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다음 주에 금리를 인하하면 환율은 또 튀는 거거든요. 예. 또 튀는 거고. 고용은 잘 나왔고, 예. 그런 상황에 있어요. 지금은 밑에 있는 이런 재료들이 별로 중요하진 않고, 오늘 미국이 이제 그 금리도 마찬가지인데, 요런 거는 참 좀 하십시오. 지금 시장이 더 크기 때문에. 치킨 한 마리 수익은 아쉽다. 존버해야지. 아, 레버리지요? 레버리지는 뭐 어제 여러분들 요거 뭐 6,000원대 사가지고 뭐 잠깐 올라갔다가 밀렸는데 지금 뭐 버틸 때 아닙니까? 예, 버텨야지. 지금 금리 인하 하면 안 돼요. 예. 안 할 겁니다, 아마. 예. 지금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하면 물론 또 하면 호재가 아니고 악재예요. 예. 악재. 아까 저기 잠깐 봤던 요거는 할 수는 있는데 호재는 아니고 오히려 워낙 약세 요인이고. 근데 워낙 약세 요인이 한편으로는 이제 중국은 이렇게 위안화를 가지고 이제 통제를 하는데 지금 중국의 위안화가 별로 안 움직이는데 뭐 지금의 환율은 이제 그냥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기가 부담스럽다. 예. 그러니까 외국인 매수가 어렵지 않나. 예, 요 정도로 보면 돼요. 계속 팔아왔는데 뭐 특별히 뭐 하겠어요. 어렵지 않나. 외국인들 요새 많이 팔았으니까. 예, 고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섹트를 논하기는 조금 어려운 자인 같아요. 여전히. 잠깐 장이 열리고 잠깐 자리가 잡히는 동안, 다시 한번 또 추가적으로 나온 이야기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나쁜 이야기밖에 없어가지고, 다 나쁜 이야기, 다 나쁜, 뭐, 좋을 게 없죠.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어제 국채금리인데, 지금 국채금리가 올라간 게 그거거든요. 요 4점 올라간 거 있죠. 요거는
채권 매도한 거예요. 채권 매도한 거. 예. 지금 이렇게 빨리 올라갔단 말은 국채를 패대기를 쳤단 말이에요. 10년물 기준으로도. 패대기를 쳤다는 말은 많이 들어봤던 마진콜이에요. 마진콜. 시장에서. 근데 제가 뭐 같은 내용이긴 한데 마진콜은 한번 딱 발생을 하고 나면 추가적으로는 발생을 잘 안 해요. 마진콜이 말이 좋아 마진콜이지 마진콜은 그냥 파산이거든요. 한 번에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증시가 생각보다 앞으로는 제 생각에 변동성이 조금은 진정될 수도 있어요. 이제 봐봐요. 여기서 관세해갖고 또 100% 때렸어요. 그럼 중국이 또 보복 관세하겠죠. 4월 9일날 상호 관세 때렸어요. 오늘부터 발효가 돼요. 그럼 때릴 게 뭐 있어요? 경기 침체. 그 말고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경기 침체라 그래가지고 폭락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게 되면 어차피 오늘이 D-Day야. 오후 1시가. 우리 한국 시간으로. 그러면 사실 약간은 내가 무리수를 두는 것 같지만은 지금 수준에서는 보유를 해야죠. 사고 안 사고는 다음의 문제고 주식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보유를 해야 되죠. 예, 금리나 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팍 들어. 한 100포인트짜리 하나 올라오는 거거든. 그때 100포인트짜리. 지금 보면 LG엔솔 같은 거는 보유지. 그냥 보유하면 되는 거예요. 보유고, 그, 아침에 나온 거 있잖아요. 그, 뭐야, 뭐,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 어저께 요거 있잖아요. 이거 수혜주 별로 없어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기존의 그대로에. 근데 지금 조선주가 나쁜 거, 여기도 적어놨지만은, 조선 방산 요런 쪽이 지금 보면, 강하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뭐 그냥 특별히 두려울 건 없어요. 대신 추가적인 수익은 제한적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어제 이제 손절선을 당했으니까 요거 손절하신 분들은 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보도록 하죠. 예. 지금은 방어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방어도. 제가 뭐 우리 회원님들 입장에서는 지금 중복되는 내용인데 엔터가 방어가 안 돼요. 예. 방어라는 거는 뭐냐 하면 결정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강한 걸 말하는데 그러면은 경기 침체인데 누가 콘서트 티켓을 사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고. 예를 들어서. 예. 이제 주가 같은 경우는 실적 관점에서 만드는 거고 하나오션도 그래. 방어가 안 된다니까. 현재로서는. 네, 고리 한번 보시고 오늘 그래도 LG엔솔은 견조하죠. 근데 엔솔이 견조해도 그리고 저기 여러분들 그 저랑 숫자 한번 10까지만 좀 세 주실래요? 숫자? 자, 9. 예. 숫자 한번 세주세요. 제가 9 선창했어요. 9! 이게 손발이 안 맞나? 그럼 8이지, 그 다음에. 1이 손이 안 맞나? 9면은 그 다음 8이지. 싫으니까 9, 8, 진짜 내가 선창을 9를 했으면 여러분들은 8을 해야죠. 그 다음에 7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손발이 안 맞아. 어떻게 해야? 이게. 왜? 5! 이게 안 되나, 그리? 참. 폭등하자녀. 올라라 이거죠. 올라라고. 이게 손발이 안 맞나? 장이 올라갈 수가 없네. 장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속상해 죽겠구나.
아이고, 뭔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지금 같은 장에는. 이게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오늘이 아니라 요즘 같은 장에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어쩌다, 예, 요런 걸 이야기해봤자 크게 의미는 없어요. 의미는 별로 없어요. 사실은. 종목마다. 물론 종목이 의미가 있는 종목도 없잖아. 있기는 있어요. 최인자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지금 조금 버틸 때예요. 말씀하신 대로. 버티고. 요새 그 카페 같은 종목들도 제가 뭐 이런 종목들도 그냥 버텨야 돼요. 갖고 있는 실적 좋은 애들은 버텨야 돼요. 응? 저런 거 버티고 얼마 전에 그 아까 어디 갔어요? 아침에 조금 주가 움직인 애들 있죠. 동성화이트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그냥 갖고 있어야 돼요. 웬만해서는 갖고 있고 뭐 원래 JYP처럼 예를 들어서 뭐 실적 안 좋다고 하는 애들은 상대적으로 팔고 안 팔고는 이미 다 넘었어요. 예, 이런 거는 그냥 나중에 시장이 그래도 최소한 주가 수준 기준으로 한 5일선까지 왔을 때 5일선에서 팔지 말고 5일선 조금 회복될 때 코스닥도 회복될 때 그때 이제 싹수가 안 보인다 싶으면 한 2, 3일 정도 기간을 잡고 그렇게 봐야 돼요. 지금 빠져도 너무 빠져버렸잖아요. 뭐 TLB라는 이 소캠 관련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캠이 별로 재료는 안 받겠지만 이런 종목들도 나중에 팔 때 팔더라도 요렇게 우리가 말할 때 어떤 요런 자리에서 팔아야 그게 이제 종목으로 치게 되면은 최소한 이제 이평선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유 속도 안 좋은지 맨날 꼬르륵 그러는데 이평선이란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매수와 매도의 교차선이거든요. 이평선이라는 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관점에서 봐요. 지금은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 오전에 계속 이렇게 꼼지락 거리는 게 차라리 이걸 기다리지 않을까 생각도 잠깐 하고 있어요. 고리 보시고 오전에 조금 분위기 안 좋고 지난번에 잠깐 우리가 여러분 넥스틸 단타 쳤었죠. 예, 이런 종목들 LNG 관련주들은 너무 욕심낼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깔고 매수할 종목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자리를 깔아놓고 매수할 종목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그렇게 보시고 의약품 관세 이야기는 우리나라가 이제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한테 좀 해당되는 섹터들이 많죠. 근데 그거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면 요런 재료들 있잖아요. Trump say US will soon announce tariff on pharmaceutical import. 또 이럴 때 또 콩글리시를 하네. 트럼프가 곧 파마슈티컬 임포트 의약품 수입에 대한 관세를 어나운스 할 것 같다. 발표하는 거죠. 근데 이거에 해당되는 거는 사실 뭐 우리가 말한 수출 비중, 삼바가 수출 비중이 거의 90%가 넘거든요. 삼바가. 그 다음에 셀트리온도 그렇죠. 예. 요 종목이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셀트리온은 또 공매도까지 맞는 거니까 사실은 그 알테오젠이나 이런 애들은 크게 상관없이요. HLB 상관없이요. 근데 HLB는 자기가 그냥 혼자 힘으로 빠지는 거고. 또 혹시나 또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죠. 지난번에 이제 그 보류되고 다시 딜레이 됐는데 또 관세 이슈가 강하니까 시장에서는 뭐 그렇게 볼 수는 있죠. 결과적으로 중국 항서 제약 이슈니까. 삼천단 제약은 뭔가가 모르겠어. 이건 수급적인 이슈 같고 공매도도 많고. ABL은 뭐 ABL대로 4조 원대 수주했으니까 단기 수급이고. 근데 따라가서는 먹기 어려울 것 같고. 그냥 그래서 바이오테크하고 제가 이야기했지만 의약품 관세는 확실히 구분해야 돼요.
수출 비중이 높은 삼바나 셀트리온 같은 CDMO 쪽은 의약품 관세에 포함이 되는 거고, 바이오테크라 개변되는 종목들은 그 종목이 갖고 있는 개별주 이슈인데 공매도에 대한 부담감이나 시장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고, 나머지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은 그냥 신약 개발하는 그 회사 모멘텀이에요. 보로노이가 많이 빠진 거는 그럼 시장 때문에 빠진 거냐? 시장 때문에 빠진 것도 있지만 보로노이가 빠진 거는 복합적인 거예요. 공매도도 있을 거고. 그럼 이런 애들은 장 올라가도 별개의 문제예요. 장이 올라 반등을 해도. 지금 장이 반등을 한다든지, 뭐 오늘, 저는 오늘이고 싶은데, 하면은 제일 먼저 오를 거는 일단 삼성전자가 올라요. 한 5만 한 6천 원 이상까지는.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오르고. 하이닉스 지금 매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엔솔도, 예, 안 오른 주식은 없겠죠. 약간 그런 섹터들. 그리고 이런 애들이 만약에 오르게 되면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강했던 이제 이런 애들은 오히려 멈칫하겠죠. 예. 코스닥 쪽을 놓고 보면 알테오젠이 오르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에코프로도 같이 올라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이 오를 걸 겸할 때 그때는 반도체 소부장들도 같이 올라요. 뭐 많이 빠진 이오테크니스나 이런 것들도. PSG 홀딩스도 마찬가지죠. 기회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뭐 전 섹터가 기회라면 기회죠. 여러분들. 우리 도치님 칭찬해본 도치. 예. 그쵸? 다 빠졌는데 뭐 기회는 다 있죠. 다 빠졌는데 기회가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전 종목이 낙폭하던데. 물론 이제 이렇게 LIG 넥슨처럼 약간 이제 원래 강했던 섹터들은 반등할 때는 많이 안 오르긴 해요. 지금은 낙폭 가대주가 먼저 움직인 거죠. 예, 진짜 중에는 이제 어쨌든 시장에서도 미국 주식을 어차피 미국이 올라가면 미국 S&P 지수 중에서 나스닥의 상승세가 크니까, 예. 일단 탄력 한 종목을 찍는다면 일단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 들어가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무조건 사도 되긴 되는데 더디겠죠. 더뎌요. 자동차 성장주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셀트리온 당연히 더딜 거고, 네이버 카카오 더딜 거고, 방어주가 아니니까. 예. 그리고 뭐, 예. 2차전지는, 사실 2차전지는 지금 수준으로는 LG엔솔은 한 37, 8만 원대까지는 뭐 쉽게 열려 있기는 해요. 현재 퍼포먼스만 보면. 뭐 에코프로 BM도 한 10만원대, 11만원 정도까지는 일단은.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없으니까 얘가 먼저 돌아서야 되거든요. 주도주는 반도체에서 먼저 올라와요. 어차피 시장이 땡긴다는 거,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땡기는 거니까. 그거는 뭐 불멸의 그 관점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흐름 자체가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금도, 구리도 죽었죠. 구리 죽었고. 근데 이런 애들은 잘 못 올라와요. 원자재 쪽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리 쪽을 갖고 있는 뭐 풍산 같은 애들은 생각보다 더디겠죠. 어디 갔냐? 풍산 같은 종목들은 잘 보시 않겠지만 이런 애들은 생각보다 더딥니다. 단피 팔아갖고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닌 거고. 근데 구리 때문에 많이 빠진 섹터 중에 하나가 전력도 있는데, 전력 같은 경우는 물론 최근에 수혜주가 한 번도 안 됐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는데, 언제든지 저게 지금 구리 가격의 하락세가 반영이 안 된 거니까 뭐 볼 수 있을 수가 있고, LS 같은 경우는 구리 가격과 연동되는 게 좀 크니까 다른 것보다 무거울 거고, 그런 거 좀 있습니다. 왜 안 들어 올리지? 외국인들 주식을 파나요 또? 계속 파네? 1억이 없긴데. 아, 중국장 개장 때문에 그러구나.
중국장? 중국장 상관없는데. 지금 중국이 이제 예, 개장할 때 지금 영향이 좀 있네요. 지금 약간 주춤되는 건 이제 28분이라서 예, 중국 기다리는 겁니다. 중국. 근데 중국이 이제 뭐 어제 홍콩은 요렇게 마감을 했었고 중국도 좋을 수는 없는데 이제 좀 이따가 중국 증시가 얼마나 또 회복되는지 보면 돼요. 오늘 일본도 어제 많이 올랐다가 오늘 일본 많이 빠지거든요. 이거 보시면 일본도 개잡조예요. 어제 일본 6% 올랐다고 좋아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일본은 아시겠지만 한국보다는 수출 비중이 낮아요. 성장률도 낮고.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 관점에서 시장이 흔들렸기 때문에 엔화가 강세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엔화가 당분간은.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어찌 보면 변동성이 더 커요. 일본의. 그러니까 일본 어제 올랐다고 한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빠질 때도 얘네들은 3%씩 빠져버려요. 말씀하신 대로 일본은 부양책을 펼칠 수도 없고 예, 그런 거 있습니다. 중국장 열리는 거 기다린 거예요. 이제 금리 인하 이야기 많이 나올 건데, 이거는 조금 안정화됐을 때 시장에 먹힐 재료예요. 금리 인하 이야기는. 물론 이제 오늘 밤에 미국이 물가 지표도 발표가 있는데, 올리긴 뭘 올려요. 지금 올려서 물가 대비냐, 물가가 안 떨어지는데 왜 물가 대비라고 그러죠? 실제적으로. 그리고 이게 좀 다른 게, 이론적으로 놓고 보면 그 관세를 발표해가지고 미국 소비자들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오르는 건 사실인데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은 우리가 빼잖아요. 그럼 헤드라인에서 미국 물가 지표에는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식료품하고 에너지를 빼면 헤드라인 CPI가 되고 식료품하고 에너지를 붙이게 되면 아니죠. 식료품하고 에너지가 포함된 게 헤드라인 CPI잖아요. 근데 에너지 같은 경우는 폭락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비중에는 에너지의 비중이 되게 높아요. 근데 유가가 지금 박살이 났어요. 경기 침체 이슈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그러진 않고, 그 다음에 미국의 국채금리가 내려갔잖아요. 10년물 기준으로. 그 10년물 국채금리가 미국 주거비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가 빨리 팍 올라가진 않아요. 그래서 아마 간망세를 유지할 확률이 높은 게 지금이 중요한 거고, 코어도 마찬가지. 코어가 식료품하고 에너지 뺀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중고차나 뭐 셔틀, 주거비 또는 뭐 유스트카, 중고차, 그 다음에 쉘터, 그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중고차 똥값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미국 CPI는 약간 함정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세카보다 CPI가 이번 주 발표되는 거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이제 이 데이터가 로우 데이터가 되겠죠. 예, 오늘 밤인데 오늘 밤에 이제 이렇게 돼 3월 데이터는 관세가 포함이 안 됐으니까 관세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3월 CPI가 전망이 헤드라인이 2.8에서 2.6, 코어가 3.1, 3.0. 참고로 2월 지표부터 미국이 꺾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반영은 안 될 거예요. 그래도 요것도 시장에서는 조금 호재로 작용해요. 아주 미미하게나마. 큰 관점에서는 관세인데. 예, 그런 거 있습니다. 왜 장 또 빠져요? 버티잖아. 질문이 하나 들어왔네요. 주식으로 연 10% 수익을 꾸준히 내면 잘하는 건가요?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따봉입니다. 따봉.
미래소년 그런데 어저께도 미래소년님 좀 코난님 아니야? 코난? 어제 미래소년님 내 생각에 떠든 사람 명단에 있었던 것 같은데 수상한데? 구라친 거죠 지금. 지금 미래소년님 구라친 것 같은데 연 10% 내고 계세요? 그럼 미래소년님은 진짜 따봉이에요. 예. 근데 약간 주작이 의심스럽네. 분명히 내가 어저께 코난한테 안 좋은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마인드는 되게 좋으세요. 예. 예. 진짜 여러분들 몇 프로가 중요하냐 아니라 지금 같은 장애 우리가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도 그렇고 한 순간적으로만 10%, 15%, 20%는 그냥 빠져버리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런 장이 아시겠지만은 한 달짜리 월봉인데 1년에 어차피 한두 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잘 벌다가 한순간에 다 말아먹는 게 주식인데 2018년도도 보면 그에도 2018년도가 무역 분쟁인데 연초부터 때리더니 좀 반동하는 척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질질질 끌어가지고 그해 11월 달에 이 난리가 났었거든요. 10월 달에. 이때 회사 또 몇 개 이때는 1년을 끌었고요. 지금은 초반인데 너무 세요. 초반인데 너무 세가지고 오히려 이제 한 번 정도는 강한 반등이 나와요. 한 주봉 기준으로 한 10%짜리가. 거기서 갖고 있는 종목들이 얼마가 커버되고 또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수익을 내냐 싸움인 거죠. 지금은 어쨌든 간에 뭐 모든 투자가들이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있죠. 이미 현금을 했던 분들이나 일정 부분 뭐 요거 인버스 단타 치신 분도 없잖아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대부분은 다 그냥 아닌 척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나만 못하고 내가 왜 이러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똑같은 판에서 이루어지는 거. 공매도 세력이 돈을 번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제가 환율도 마찬가지고도 환율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시장 관점에서 우리한테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기도 어렵고.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 발표될 실적 관점에서는 또 환 차익을 보는 거죠. 쉽게 말해서 현대차, 기아차는 지금 관세 때문에 실적이 이제 줄어들 우려를 염려하는 거거든요.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가 발효됐을 때 현대 기아가 합산해가지고 5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 감소 효과가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5조 원이면은 현대 기아가 작년도에 사상 최대 실적을 보였는데 대략 12조 정도 벌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3, 4조 날아가면 엄청 큰 거거든요. 예. 나쁘지는 않는데 다른 것보다는 조금 더딜 수는 있어요. 모비스도 지금 24만원 미치면은 제가 그리 강조드린 대로 얼마나 매력적인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원래 생각할 때 여러분들도 좀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들은 뭐 그걸 가지고 했지만은 예의주시해서 계속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은 보시면 뭐 만약에 말한 대로 현대인력에 현대인력이 한 35만원대 물려있다고 쳐요. 그쵸? 예, 물려있었어요. 그러면 얘는 어쨌든 간에 뭐 내가 좀 전력이니까 가져갈 만하다. 월봉을 보면 이렇게 보면 대부분이 어려워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한번 해볼 만하다. 실적도 좋다고 하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갖고 있는 종목은 또 가지고 있는 거고. 나머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 제약이다. 이런 애들은 솔직히 별로 답이 없잖아요. 꼭 많이 빠져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애들도 확실히 누가 봐도 더딜 거예요. 남들보다는. 카카오 모빌리티를 팔든 말든 간에. 본업에서
실제적으로 톡비즈 쪽에서 실제적으로 실적을 이렇게 카카오톡 톡비즈 쪽에서 해주면 모르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메인 사업이라면 카톡에서 매출 21조 나오는 데인데 2조 나오는 데인데 포탈은 이제 날리는 거고 콘텐츠는 원래 그냥 평작 나와요. 분기 한 1000억 정도 나오고 음악은 원래 잘 나오고 그럼 톡비즈에서 어쨌든 치고 가야 되거든. 지금 보면 톡비즈가 이제 우리 선물하기 같은 건데 분기 5천억 정도에서 약간 증가하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실적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38분이네요. 중국 열렸을 거고. 손절한 자가 2분기 내내 웃을 장이다. 그쵸. 근데 손절이 이제 너무 빨리 빠진 종목도 있으니까. 지금 약간 그리고 이제 증권사들이 매도 리포트 내는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중국하고 본토는 괜찮습니까? 지금 10시 40분이면 열렸겠네요. 예, 안 보이지네, 대신은. 중국은 괜찮아요? 홍콩하고? 홍콩 마이너스 5%예요? 아, 이건 항생이고, H는 3, 4%? 단기라는 게 뭐 딴 게 아니라 단기의 주봉인데, 요 날이 지난주가 4.7%, 이번 주가 6%, 15% 빠졌어요. 지금 미국 채권도 안전하지 않아요. 15%가 빠지게 되면 어쨌든 간에 너무 빨리 빠져가지고, 예. 지금은 손절선을 지나간 종목이 무지하게 많아요. 여러분도 많지 않겠습니까? 어제 이런 것처럼 아주 짧게 매매하는 거야. 뭐, 하지만 코스닥 레버리지도 어저께 이제 6,500원에 사신 분들은 지금 대략 4% 손실이에요. 못 파신 분들은. 근데 이거 지금 볼이 엄청 큰 거거든요. 이게 이론적으로 3.4면 코스닥 지수가 1%인데 1.3 엄청 큰 거예요. 지금 다 이제 안 좋은 상황이니까 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것도 있는데 미국이 어쨌든 간에 난리 부르스를 지었어요. 어저께 막 플러스 5%에서 쫙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관세 이제 1시부터 부과하고 중국 어쩌고 해가지고 눌러놨어요. 나스닥 선물도 지금 10% 이렇게 눌러놨어요. 본장 열리면 또 붙여요. 얘네들은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장 볼 때 항상 끝이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는 미국이 아무리 강해도 끝물이 제일 중요한 건데, 예. 이제 미국이 이제 아침에 하다가 막판에 확 빠졌기 때문에 똑같아요. 여기서 빠지게 되면 또 붙여요. 저는 사실 이번 주가 그래도 오늘도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아유, 배가 고프냐. 제가 자꾸 이걸 많이 보는 이유는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많이 빠진 종목이 엄청 많죠. 사실은 주가 관점에서는. 그쵸? 이제 원래 조금 비싼 주식들이 있어요. 비싼 주식들. 근데 이호는 그때 15만 할 때 팔라고 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다 비슷한 이야기인데. 조금 비싼 주식들이 있어요. 비싼 주식들이. 테슬라도 지금 분위기는 곧 내려올 것 같아요. 도제에서. 얘는 그래서 내려올 것 같아서 테슬라도 곧 저점을 잡지 않나 저 생각을 하는 거고. 거기서만 내려오면 돼. 내려올 것 같아요. 파이버 같이 이렇게 이제 기관 매도 리포트 나온 날은 좀 많이 빠져요. 예, 이게 이제 매도 리포트, 기관 매도 리포트 나오고, 이제 공매도까지 있는 종목들은 조금 많이 빠져가지고. 근데 지금 엔터주 뭐 사실 볼 때도 아닌 것 같은데. 좀 붙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뭐 얻어 터진 한이 있더라도 오늘 한 종목을 조금 일찍 드릴게요. 뭐 사고 안 사고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뭐 사기 싫으면 사지 말고. 그래도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90분이라는 시간 동안 뭐 이렇게 다 각자의 리스크 관리를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하이닉스를 이 시간에 5번을 매매했었네요. 예, 2월 12일 날 요때, 그때가 17만 5천 원이었고, 그 이후로는 없었네요. 그럼 오늘 하이닉스가 6번째입니다. 여섯 번째고, 오늘은 하이닉스를, 지금 몇 시에요? 16만, 요 정도죠? 예. 16만 6천원 밑에 산다 생각하시고 하는 추천주는 아니죠. 관심주로 표현이 맞겠네. 16만 6천원 밑에 사시고. 그리고 허리라는 게 뭐 사실 손절선인데, 하이닉스가 허리가 있나요? 어차피 저점인데. 이게 20만원 기준 잡고, 예, 그냥 16만원 손절하십시오. 뭐 길게 볼 것도 없습니다. 예, 16만원 잡으시고 6천원 손실이. 그래서 오늘 한 종목은 SK 하이닉스입니다. 예, 참 잘 분들 참 자세요. 참 잘 분 참 자세요. 알고 있어요. 엔비디아 빠지고 있는 거. 뭐 아님 둬야 진짜. 여기서는 내가 1시에 배팅했잖아. 좀 그런 배포가 필요해. 이 장이 비이성적일 때는 저게 미쳤나 싶을 때 상대로 그런 게 필요해요. 뭐 나싹스물 왔다가 하는 거에, 물론 당연히 우리 반장 한문틀님, 반장님이죠. 되게 아주 좋아요. 좋은 그거예요. 딱 해야 돼. 그래서 하이닉스 지금 16만 5천, 제가 일부러 뭐 5천 정도 여유있게 드린 건데 16만 6천 원대는 사야 된다. 16만 원 내려오면 그냥 컷. 그렇게 하세요. 되게 짧죠. 6천 원이면. 네, 컷. 그래 보시고. 장이 들어 올릴만 한데 안 들어 올려요? ABL 바이오는 계속 지금 약간 수급 쪽으로 좀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이 정도면은 손 못 대겠어요. 계속 이슈가 나와서.
근데 ABL 바이오 회장님은 관상이 별로 안 좋으신데. 너무 정직하게 생기셨어.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이게 좀. 바이오 쪽은 조금 이렇게 날라리처럼 생겨야 되는데. 정직하게 생기지. 인물은 좋으신데 너무 이렇게, 의사 출신 같은데, 이상훈 대표님. 주식은, 바이오 주식은 약간 이게,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좀 사기를 칠 만한 이렇게 좀 강력한 뭔가에 좀 그런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데. 박종훈 대표님이라. 어떤 분이신가? 이상훈 대표님? 야, 이봐, 이 박사님이네, 이거. 서울대 생물학과. 공부 많이 잘하시게 생기셨어요. 서울대 생물학과. 미국도 갔다 오시고. 뭐 어딘지 모르겠어요. 안 가봐서. 오하이오 갔다 오셨네. 아, 미국에서 오래 계셨구나. 미국에서 오래 계시고. USA 제네텍에 근무하시다가 파맵신을 설립했었네요. 하나케미칼에 잠깐 3년 재직하시다가 16년 전에 이제 ABL 창립하신 거네. 바이오 회사들은 대부분 저렇게 이제 그분들이 많으니까 뭐 어쨌든 간에 최근에 지금 가장 핫한 기업 중에 하나긴 맞습니다. 하나씩 돌려가면서 하네요. 얼마 전에 이제 지아 이노베이션은 원래 크게 잘 했었는데 지금 이제 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물량 상장이 지아이가 아마 이번 주에 내일 1100만 주 상장되거든요. 유상증자 물량. 근데 1100만 주가 상장되는데 권리 공매도가 안 했나요? 내일이 조금 지나가야 또 될 것 같고. 얼마 전에 이제 올릭스가 크게 한번 했다가 지금 주가 행보하고 있고. 근데 이건 저는 사실 타점은 잘 못 잡겠어요. HLB? 진양군? 그분은 촌스럽게 생겼죠. 근데 그분은 이제 워낙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멘탈이 되게 강하세요. 그분은 원래 바이오 전문이 아니죠. 회장님이잖아요. HLB. 그러니까 ABL이든 알테오젠 박순재 대표든 이런 분들은 다 정통파. 우리가 말할 때 아까 말한 박사, 석사 출신이고. 진양군 회장은 배 만드는 사람도 아니에요, 사실은. 배 만드는 회사 HLB를 산 거예요. 원래. 인수한 거지. M&A로 들어오는 거예요. M&A로. 보트 타고 가다가 보트. M&A로 들어온 거. 저쪽이 아니라고. 옛날에 라이프 전공이라고, 인공간, 그러니까 인공간을, HLB 출발은 제가 인공간을 한 20년 전 이야기인데, 원래 이게 회사가 해저 터널이라고 그랬어요. 뭐 이것저것 많아 자본 잠식 하다가 라이프 리버라고 해가지고 인공간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걸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붙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온 거죠. 옛날 이 HLB의 전신은 그거에 보트. 여기는 안 적혀 있을 건데. 구명정 만들던 회사요. 보트. 요거 하다가 이제 바이오 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10개가 넘는 상장사가 들어온 거고. 그래서 지금 한 16년, 10년 됐어요. 이 리보세라닙 요거 임상 재료가. 중국장 열리고 조금 자리를 좀 잡죠? 진짜
제가 보니까 제가 방송할 땐 장이 좋고 제가 방송만 끝나면 그냥 장이 내리가대. 어저께도 그랬죠. 어제도 제가 방송할 때까지는 딱 좋았는데 11시부터 딱 꼬라박더라고. 홍콩은 외국계 자금들이 좀 심해가지고, 예. 그, 홍콩 정시는 본토보다는 변동성이 원래 큽니다. 예. 중국도 이제 관세를 때렸으니까 오르기는 좀 그렇죠. 근데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장은 약속에 중국 시간이 열리고 1시가 다가오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가진 않고, 아마 아까 저기 233740 제가 자꾸 레버리지 보는데 계속적으로 반등을 시도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적으로는 11시라서 한번 다시 지금의 이것도 시그널에 또 한 번에 또 희망을 한번 주는 겁니다. 아니라니까.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이게 뭐 원자폭탄 쏘는 것도 아니고, 1시에 뭐 원자폭탄 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건 시기적으로. 그 다음에 발효가 된다는 건 뭐냐 하면은, 그게 이제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지금 태평양을 건너가고 있어요. 건너가고 있는 그 배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발효가 미국 시간으로 뭐 땡땡이 몇 년시라도 이제 출발한 애들. 근데 이미 바다에 떠 있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중국에서 뭐 가는 거 있을 거 아니야. 아이폰이 지금 태평양을 둥둥둥둥 떠나가지고 저쪽, 지난 그 애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발효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사실 주시장 관점에서는, 이거 말 바꾸기 나름이거든요.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100% 관세면 이건 물론 이제 중국이 미국 쪽으로 관세가 수출이 꽤 없는 건 아니에요. 이거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또 격한 성원에 힘입어서 매주 월요일 날 방송하는 저희 그 시크릿 투자가 아주 시청률 1위를 기록을 했는데 전체 1위죠. 전체 1위. 전체 1위인데 케이블이 1인 걸 보니까 RP는 1위가 아니고 케이블이 1인 걸 보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지방에 계신 분들. 꼭 지방만 그런 건 아닌데 IPTV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SK 브로드밴드나 그런 거 말하는 거고, 케이블은 이제 보면 지역 케이블이 있죠. 뭐 강남이면 강남 케이블, 서초면 서초 케이블, 뭐 동작 케이블, 뭐 그런 거 있죠. 제가 케이블이 압도적으로 높대요. 자, 이 보시면은 중국의 주요 수입국 변화거든요. 교육을 놓고 봤을 때는 요 맨 위에가 지금 동남아가 많고 러시아도 이제 조금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있고, 요 한국역 있고, 이게 일본, 유럽, 미국 최근 한 10년 동안.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중국으로 들어가는 게 없어요. 지금 여기서 가장 타격을 받을 기업 중에 하나는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애플이죠. 그죠? 애플이고. 근데 애플도 이제 인도 쪽으로 계속 한다만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게 뭐 공장이란 게 뭐 바로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이거는 나중에 되게 되면 또 좁히게 돼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종목을 이제 조금 더 보도록 할까요? 엔솔은 최근에 그렇게 뭐 어제돈 공매도가, 엔솔은 뭐 32만원대면 견저하니까 보유하는 게 맞고, 하이닉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만 6천 원대는 한번 사야 된다. 자동차는 사실 가격적인 매력에서는 뭐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현대 기아 살 때가 맞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모비스까지 전부 다. 자꾸 산다는 말은 이제 사고 안 사고는 여러분들의 찬스인데 그냥 그 힘을 말하는 겁니다. 시장이랑 크게 상관없이. 제가 금융주들이 많이 빠졌을 거예요. 예. 낙폭 과대 아닌 종목은 다 없습니다. 근데 금융주는 조금 더딜 수 있겠죠. 내수주니까. 그래서 이게 사각지대도 아닌 거고. 롯데면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산주가 다 좋긴 좋은데 지금은 저는 뭐 그날 사서 그날 매매하는 단타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을 많이 하는 게 맞고, 그게 아니신 분들은 이미 지금 이제 지금 방송 보시는 분의 99%가 주식 다 우리 같이 처물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관점에서는 제가 여기서 이제 뭐 이건 리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은 조금 보유를 하시면서 장을 올라갈 때 기다리고 투매할 건 하지 마라. 투매할 종목도 있겠지만 물론 비중이 많아가지고 내 손실이 너무 감당이 안 돼서 종목을 줄이는 건 상관이 없겠지만은 자, 다시 한번 카운트 한번 더 세보시죠. 자, 9! 예, 선창했어요. 선창했어요. 9! 아, 잘하시네. 8, 7, 6. 이제 8이 나와야지. 7, 6. 이렇게 손이 안 맞나? 그 다음 5 나와야지, 5. 그렇지, 4. 그렇지, 3, 2. 좋았어요. 에이. 개폭등합니다, 그래. 촥, 올라가야지. 이제 약속이 11시입니다. 아, 재미없어요? 올라가잖아요. 요 오른쪽이 코스닥이에요. 하여튼 내가 방송만 하면 올라가고 방송을 안 하면 내려가. 이놈 창이, 씨. 이게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뭐 전종목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올라간다니까. 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레버리지 이제 여기까지 왔을걸요? 봐. 참. 요거 시가가 990원이잖아요. 시가 990원이죠. 990만 넣으면 돼야. 자, 이제 한시니까 막 요거 아직은 반이 아닌데 또 이렇게 팍 땡긴다고. 요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요건 지수인데 여기서 여기 같이 가주면 참 좋아요. 외국인 뭔가 지금 변화를 좀 같이 봐야 되는데 장을 확 땡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서 지금 보니까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는 조금 들어왔고요. 개인들이 사실은 파는 게 가장 이쁜데 개인이 코스닥 팔고 선물은 매수하고 있고, 예, 아직까지는 그렇게 변화가 없는데 팍 땡겨져. 그럼 하이닉스 어떻게 됐나요? 에이, 1,000원이나 먹었어요? 아, 많이 먹었네. 16만 7천원? 1,000원이나 먹은 거야, 1,000원이나? 아유, 쪼잔하게 사네. 0.6%야. 수수료 빼면 0.4? 70분만 먹으면 되네. 4728이니까. 7,000원, 1,000원 뛰기 70분만 먹으면은 28% 먹는 거네요. 맞죠? 70번. 70번이 맞나? 0.4니까. 70분만 먹으면. 근데 뭐 이게 가벼워요. 예, 가볍고 뭐 지수 분석이 의미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지수 분석을 해드리면 이게
주가 지수잖아요. 물론 이거는 뭐 후행성이긴 한데 지금 한 30분봉 기준으로는 아침에 이렇게 때렸다가 요 한 10시까지 요 지수 2310에서 있다가 지금 30분봉으로는 마지막 봉에서 양봉이 하나 나왔어요. 이런 디테일까지 봐야 되는 거고. 그럼 15분봉으로 조금 추론을 해보면 처음에 이제 개발을 했다가 때리고 중간에서 여기서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땡기고 돌렸죠. 그거 지금 멈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2330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2315니까 일단은 오늘 오전 기준으로는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 다른데 약간 이렇게 투바닥을 찍었다고도 볼 수도 있기는 있고, 근데 이제 10시 변곡에 움직인 거라서 예, 조금 더 신뢰성이 높으려 그러면은 아까 봤던 시간대별 흐름에서 좀 변화가 들어오면 되는데 요건 또 들어 올렸으니까 잠깐 놓고 보고.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삼성전자가 54,000원대로 올라와야 돼요. 예. 5만 한, 이 분석이라면 한 54,000원 이상. 예. 근데 오늘은 아마 삼성전자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지는, 프로그램 매도겠구나.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3,000억 있으니까 그렇고. 딱, 세놈, 코스피 쪽에서는 세놈 들어와요. 예. 예, 삼성, 닉스, 엔솔, 그 다음에 현대차, 낙폭 축소. 다 그리 가면 장은 땡길 수 있어요. 모비스도 마찬가지. 코스닥 쪽은 뭐 천상 알테오젠이고, 알테오젠, 에코프로. 그게 이제 낙폭주들은, 이런 것들은 낙폭주들, 레인보우나 뭐 이런 애들은. 그 다음에 멀쩡한 회사, 파마 리서치 이런 애들이 탈려주면은 딱 그냥 가요. ABL은 어쨌든 개별이고. 그래서 펩트론도 좋네요. 한번 분위기 띄워놓으면 꺼져버리고, 띄워놓으면 꺼져버리고. 전력기기 쪽에서는 아침에 대신정권에서 리포트를 하나 냈는데, 이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권사 리포트대로 꼭 가는 건 아닌데, 이제 전력기기의 사이클을 이야기하는 거고, 전력 수요와 발전에 관한, 전력만 부족에 관한. 근데 최근에 이제 데이터 센터 이슈로 좀 많이 좀 빠져 있긴 있어요. 근데 대신 그거 대신 ESS 쪽은 또 계속 확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송전망 확대. 그래서 사실 전력 쪽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LS 일렉트릭이든 HD 현대 효성이나 이런 기업들이 뭐 효성은 지금 54만원까지 주가 내놨는데 이건 참조하겠습니다만은 이건 37만 조금은 보수적이긴 해요. 현재 주가 기준 놓고 봤을 땐 낮는데 지금 미국에 아마 이튼 예, 뭐 이런 회사들까지 다 분석을 했는데 주가가 안 오르는 거는 복합적일 겁니다. 예. 이렇게 산업 섹터 같은 경우는 당장 뭐 이렇게 글로벌 경기가 흔들리면은 많이 흔들리는 거니까. 100장짜리네요. 이건 제가 나중에 따로 혼자 공부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시간에 다 보면 어렵고. 아씨, 원래 가다가 또 왜 장이 이래 이씨.
아니야. 이게 하이닉스가 붙었다니까. 모간 스탠리 요놈들은 요새 한국 매도의 주역들이에요. 모간 스탠리 요놈들은. 골드만삭스하고 지금 이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적이 누구냐 하면은 모간하고 골드만 놈들이에요. 천하에 도움 안 되는 것들. 근데 얘네들이 지금 사실 매도 가장 우리나라 증시 지금 매도 상이거든요. 얘네들이 혹시나 매수가 들어오면 그때는 진짜 올라가요. 그러니까 얘네들 상인 있으면 거의 다 모간하고 골드만은 어디 걸려요. 오늘 모간은 또 삼성은 조금 하이닉스보다 좋게 보는데. 그러니까 이거 JP 모간이게요. LG는 어차피 외국계 증권의 그 비중이 크질 않아요. 지분이 작아서. 근데 어쨌든 아침에도 좀 뭐 했지만 오늘은 아직 어제랑 조금 다른 거는 어제는 요 시간에 이제 쭉 빠졌었고요. 근데 동접자는 왜 빠지지? 아까 시작할 때보다 400명이 빠지셨네? 물론 시간대가 그러니까 그러겠죠? 오늘은 약간 되게 혼조스러운 어떤 그 흐름을 보이고는 있는데, 뭐 2판 4판입니다. 요 정도 되면. 여기 앉아서 2판 4판이란 말이 그런데 지금은 약간 무대뽀로 버텨. 뭘 하려 그래. 뭐 입맛도 없고. 하이닉스 오늘 사신 분들은 그냥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1시까지 장이 나쁘지 않게 마감을 한다고 쳐요. 뭐 시가 양봉도 나오고 저는 오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 하면 밤 채워버려요. 일정 무언 챙기고. 하이닉스 지금 사 물량 3% 놓고 팔지 마요. 5일선 무조건 지금 사는 물량들은 무조건 내가 5일선 헤딩하면은 판다 생각하고 가져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얻어 터진 한이 있더라도 그래야 돈을 벌어요. 이런 급락장에서 바닥을 귀신같이 잘 잡았다고 쳐요. 근데 그거를 불안한 마음에 냅다 팔아버리잖아?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갭상해버리죠.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뭐야? 갭상에서 아침에 달라붙죠. 뭐 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달라붙죠. 바로 못 벌고 물려요. 낙폭주는 사면 딱 그냥 물론 이제 올라갈 때마다 내가 뭐 3% 구간에서 좀 그거는 뭐 분할 매도인데 어쨌든 간에 이평선 밑에서 사면 이평선에 판다는 마음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일부라도. 예. 어제 미국에서 그랬잖아요. 결과론적으로는 나빠졌지만 이평선 맞고 밀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밤 12시 정도 11시 정도에 텔레그램에 어쨌든 나스닥이 16,200선까지 왔다. 5일선까지 왔기 때문에 얻어맞을 수는 있겠지만은 설마 요 정도까지는 하고 잤는데 일어났더니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지금 2300 깨고 안 깨고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 2300이 뭔디? 의미 없는겨. 지금 지수가 몇 포인트는 의미가 없는 게 참조차 보는 거죠. 그건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빅서 지수라 그래가지고 변동성이 50이 넘었잖아요. 제가 학교에서 그 차트 강의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학교 학생 게시판에다가 글을 하나 올려놨어요. 학생들 보라고. 주식 강의다 보니.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차트 분석은 별로 의미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의미 없는 건 아닌데 너무 이제 뭐 그렇게 아니 이게 역배열인데 그럼 뭐 의미가 있어요. 지금은 수급 자체가 시장을 뭐라고 하죠? 그러고 있거든요. 빅스 80?
항상 그거는 뭐 참조하는 거죠. 뭐 코로나랑 비교하고 되고 내용만 놓고 보면 지금이 바닥이 아니고 더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게 과거 데이터라는 게 그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어요? 코로나 때 미국 증시는 어느 정도 자리에 있었냐 하면 그때는 얘네들이 시가총액이 대략적으로 3,000포인트 정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3,000이고 그리고 그때보다 지금 6,000이면 몸집이 2배나 커졌어요. 단순히 계산했을 때. 그러면 그때 3,000은 그러니까 만약에 3억짜리가 순간적으로 30% 빠졌다면 지금 6천억짜리는 그보다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놓고 보면 그때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미국이 뭐라 그러냐 PR이 비싸 버블이 심하기 때문에 코로나 때보다 버블이 더 심하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2020년 코로나 때 미국의 버블이 만약에 10배 정도였다. 20배 정도였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역대급으로 미국은 지금 밸류 자체가 높은 상태니까 밸류가 높은 상태에서 얻어 터지는 거는 그때보다 충격이 더 크죠. 이때 마이너스 25% 빠졌으면은 이론적으로 놓고 보면 여기는 근데 지금은 금융 시스템이 붕괴된 건 아니라 불확실성이 붕괴된 거거든요. 파산을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 시장의 충격은 미국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할 때보다 더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안 가요. 안 가는데 이때는 보시면은 1500포인트에서 빠졌던 충격이 이 정도였는데 저는 그래서 아마 오늘도 오후장으로 갈수록 조금 낙폭을 좁힐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늘 뭐 사고 안 사고는 여러분들의 뭐 판단과 자율이나 사살 조심스럽게나마 이번 4월 달에 가장 큰 하이라이터가 관세고 물론 관세는 계속 진행될 겁니다. 진행될 거고 이제 다음 주 실적 시즌 나올 건데 나온다 하더라도 4월 중순까지 우리가 어렵지 않을까 예상을 했으니까 뭐 일단 지금부터는 이제 밀어붙이는 겁니다. 주식을 하면서 지금 이 시점 와가지고 어차피 또 나중에도 똑같은 실수를 할 건데 만약에 득산 데코피아라는 종목이 있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에이 그때 손절할 걸 후회해봤자 이미 끝난 거는 끝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엔캠이 있어요. 예? 아씨 그때 그냥 손절할 걸 괜히 11만원에다 손절했으면 지금 반토막 안 났을 거 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이미 끝난 거예요. 이론적으로 놓고 보면 앞으로 이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는가만 고민해야 되는 거. 홍콩 올라가는겨? 홍콩 올라가는겨? 쫙 땡기네. 중국도 땡기고 우린 뭐 하는겨? 우리도 땡길 같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텔레그램만 이 사진만 계속 올리는데 말이 안 되잖아 이론적으로는. 미국 안 빠진다니까. 안 믿고 가봐요. 예. 기관들이 싹 들어오네. 기관들이. 그죠? 기관들이.
싹 주식을 한 10시부터 여기서 여기는 이제 뭐 다른 코스닥 종목이겠지만 외국인들은 사실 많이 들어오기 어렵고 기관들이 싹 들어오네요. 기관들이. 연기금은 코스피를 그냥 아침부터 사고 있었고, 약간 변동성 시장 금융투자애들이 좀 들어오면 좋네. 금융투자애들이 여기까지 싹 들어오네. 얘들이 단타가 좀 많거든요. 외국인들은 이제 매도세 그냥 프로의 매도인데, 아마 요것도 좀 지금 거의 시가까지는 올라왔잖아요. 코스 조금 못 올라왔는데, 요거 시가니까. 코스닥은 지금 양전환이 됐고, 코스닥이 양전환 됐는데 레버리지가 6,000원 이하면은 다른 누군가가 눌려 있는 거고. 요거 레버리지는 만약에 다시 사실 분들은 지금 저는 다시 사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제 해가지고 여기 그냥 잠깐 일시적으로 5,000원 잠깐 깼었는데, 그래서 다시 사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뭐 5,800원 정도 다시 거꾸로 보면 오늘 저점이 5,800원이면 다시 5,800원 저점 잡고 일부, 근데 영매매니까 많이는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추세 매매는 아니에요. 워낙 이게 변동이 커요. 왜냐하면 봐봐요, 코스닥이 지금 양전환을 했거든요. 약간 미미하지만은. 그래서 이게 팍 안 올라서 그렇지. 이게 저도 그래요. 원자폭탄 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오늘 장 열리고 대략적으로 한 2시간 반 동안 계속 느그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안 빠지면 일단 되는 거예요. 아, 카페 내가 다행이다. 카페 이거 그 TV방 그건데. 일단 올라왔네. 모비스도 뭐 올라올 것 같고. 안타깝지만 셀트리온이 이제 조금 공매도에다 플러스 좀 있고, 원래 셀트리온들이 안 그래도 연기금이 별로 안 좋아하는 종목이라 조금 그렇고. 포스코 인텔도 거기서 좀 빠질만 했는데 일단 더 밀리진 않네. 이게 이제 그 알래스카 때문에 좀 그리 된 건데. 오늘 전부 다 이제 홍준표, 뭐 김문수, 뭐 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거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다 정치인 테마주들도 인맥 정치 관련주들인데, 물론 이렇게 빠져도 또 일부 종목들은 돌리긴 할 거예요. 어제까지는 이제 정책적으로는 좀 강했다가 오늘은 정책도 뭐 최근에 너무 많이 오르니까 그런 거 있고. 뭐 또 상을 쳐요? 대동스틸? 얘네들은 뭡니까? 대동스틸, 하이스틸은 이 대부분 이쪽 그 LNG 관련주들인데, 알래스카? 알래스카 관련주들인데, 지난번에 매매했던 이쪽들 세아 제강 지도 거친 거죠. 조금 장이 안정화되니까 이제 붙는 건가? 홍준표 관련주도 돼요? 경남스틸이 홍준표 관련주인데. 뭐 서로 엮여 있겠죠.
근데 이 노바텍도 정치 테마주로 움직인 거거든요. 원래 응용 자석 쪽인데 이 부산 쪽에 있어서 아마 누구랑 움직인 것 같기도 하고. TLB가 오늘 좀 자꾸 눈에 밟히긴 해요. 이게 뭐 수급적으로 놓고 봤을 때 TLB가 원래 소켓 관련주입니다. 기판인데 기술적으로는 이제 요런 거는 상한가 가격 요 가격이 16,500 18,500원인데 이제 개별주들도 조금 내가 왜냐하면 꼭 그런 건 아닌데 제 뷰 관점에서 제가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대해서 조금 사이됐다고 생각을 하면 일부 반도체 소모장들도 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기판 쪽에서 그냥 심택은 좀 모르겠는데 TLB가 좀 잡혀 있어요. 근데 TLB가 정치 테마 쪽은 아니죠. 요런 양봉은 오늘 하루 말고 오늘 이런 자리가 이제 장이 좋을 때는 그래야 좀 작은데 장이 좋을 때는 단방에 들어가는데 보통 한 5대5 오늘하고 내일까지 가볍게만 들어가야 돼. 이렇게 좋아 보이는 거는. 지금은 막 베팅을 뭐 많이 할 때는 아니에요. 지금은 뭐 잘 아시겠지만 돈을 적극적으로 벌기 위해서 매매를 하진 않아요. 계속 이렇게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안 하는 게 정상인데 사실 시장 관점에서는 근데 이제 계속 이렇게 내가 어딘가에 그 조금 발을 담그고 있으면 그 섹터를 집중적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엔터처럼 같이 빠지는 요쪽은 보면 싹 같이 빠지. 이건 같이 빠지는 거거든. 이건 섹터로 빠지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눌림목 공략하기보다는 지금 원래 가장 멀쩡했던 SM이 지금 밀리는 거 있으면은 지금 이쪽은 조금 기다리는 게 좋고 어차피 나중에 이 섹터들은 언제 볼 종목이냐면 한 달 있다가 실적 발표되는 종목들이에요. 지금은 장이 많이 빠져 있었고 대보 같은 경우는 워낙 개별이라 차트 매매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거 대보 같은 거 보면 되긴 돼요. 단타 치시는 분들은 이게 쿠키런이죠. 한솔홈대권도 이게 정치인 테마주인데 오늘 정치 테마주가 좀 조정이 좀 많네요. 그리 치면 한세실업이나 영원무역은 낙폭 가대주 관점에서 이 종목들이 베트남 관세 때문에 빠진 두 개의 종목이 한세실업하고 영원무역이거든요. 한세하고 영원무역인데 아무래도 영원무역보다는 한세겠죠. 예, 베트남이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약간 거꾸로 낙폭주를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잠깐 볼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역발상인데 어차피 베트남이나 이쪽은 관세를 조정을 하거든요. 하게 돼 있어요. 그리 조정 안 해주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절대 사면 안 되는겨. 삼성이 어저께 그랬잖아요. 삼성이 6조 6천억 잘 나온 것 중에 절반 이상이 다 스마트폰인데 그 스마트폰이 지금 현재 수준으로 만약에 진행이 되면 베트남 삼성 스마트폰은 다시 어차피 2분기부터 스마트폰 실적은 내려가거든요. 그럼 스마트폰만 그러냐? 가전은 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LG전자도 똑같은 어제 1조 잘 나온 건데 가전 같은 거는 어떡할 거야? 그래도 이제 닉슨은 거기서 좀 제대로 돌렸네요. 더 이상 밀리지는 않는군요. 시장이 엄청 샤이하네. 힘함 써봐라 그러면 안 가고. 그래서 오늘도 그렇습니다. 어제는 또 요 시간부터 쫙 빠져가지고 기운 빠졌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뭐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은 뭐 그래도 저가 매수가 조금 뭐 들어온다 말은 좀 그렇고 그런 종목들이 몇 개 좀 많이 보이니까 신규주도 그렇고 뭐 넥스틸 변동수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넥스틸 같은 친구는 여기서 좀 아침에 만약에 죽으려면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안 죽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단타 치는 애들 이런 거 나중에 한시 되면 또 치는 사람들은 쳐요. 이 죽은 시세 아니에요. 이 죽었으면은 이게 진작에 죽어야 돼. 여기서 못 내려오는데. 시간대는 걸렸지만, 이런 애들은 거의 웬만하면 나중에 오해 봐가지고 조금 더 갈 수도 있어요. 장 때문에 그러면 저는 강한 거예요. 저런 거는 강하다 그런 거고. 요새 아까 질문까지는 아닌데, 펩트론 같은 경우는, 어쨌든 또 붙었습니다. 예. 몰라요. 이런 거는. 제약바이오는 지들이 움직일 때 움직이는 거라서. 펩트론? 천당이는 좀 불안한데. 자, 그러면은 또 오늘 제가, 지루하죠? 지루하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조금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시간은 또 여기까지가 다 됐네요. 아무쪼록 오늘 아침부터 했는데, 뭐, 요 T데이 시간은 그냥 사실상이고, 오늘은 어제보다는, 조금 디커플링을 생각하면서, 오후장으로 갈수록 낙폭을 조금 좁혔으면 싶고, 수급적인 관점에서는 오늘도 매도가 많기는 많은데, 오늘도 똑같아요. 예, 5천억 정도 매도인데, 그래도 힘의 관점에서는 오늘은 조금 어제보다는 강하지 않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면서, 방송을 끝내려고 그랬더니,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167400, 소소한 정신값은 챙겨드렸습니다. 아유, 쪼잔하게 사네. 내일도 쪼잔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마치겠습니다. 네.